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매일경제신문 기사 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기사 두 가지를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기사, 치킨집 알바 제로 시대 온다라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치킨집 알바 제로, 이건 뭐 모든 알바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치킨을 튀겨주는 알바. 여기 지금 보시면 로봇이 치킨을 튀겨주죠. 대신에 이제 여기 치킨을 반죽을 해서 넣어주는 건 사람이 해야 되고요. 튀기는 걸 대신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치킨집 알바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2019년이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대구의 한 무한리필 치킨집에서 로봇파를 두 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제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최저임금 계속 오를 거고, 그리고 또 전염병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려면 이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들이 하는 업종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런 서비스 로봇을 다양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은 서빙 로봇도 도입한 곳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킨 튀기는 치킨 로봇. 그리고 또 카페에서는 바리스타 로봇이죠. 바리스타 로봇도 이미 도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키오스크나 이런 것도 다 로봇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문을 대신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서비스 로봇이 점점 우리가 이 자영업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어쨌든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 전염병, 불확실성. 자, 그리고 일단 기계값.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의 값이죠. 서비스. 그러니까 기계값이라는 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기계 비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 노동에 대한 인간의 부정적인 인식. 이게 감정 노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점점 감정 노동이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로봇으로 대체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사람은 이제 감정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 노동, 감정 노동을 대신해 주면 인간은 그보다 이제 더 훨씬 창의적인, 그다음에 지식 기반의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런 로봇들이 어쨌든 단순 반복 일을 대신해 주면 실제 뭐 사장들은,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장들은 그건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서빙도 안 해도 돼. 튀기는 거 안 해도 돼. 조리도 안 해도 돼. 키오스크 주문도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여러분 사장들은 뭘 하면 되냐? 더 맛있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연구할 시간이 늘어나겠죠. 아니면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할 건지.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를 읽으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맞는 메뉴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지금 다 창의적인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로봇이 늘어나면 우리 일자리를 뺏으니까 도입을 하면 안 된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진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가? 감정 노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 단순 반복 노동을 하고 싶은가? 솔직히 말해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걸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왜냐? 오히려 이 단순 반복 일을 하는 게 정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근데 웃긴 거는 감정 노동을 싫어해요. 대신에 이제 이 창의적이라는 거는 엄청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왜? 계속 공부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잘 못하죠, 요즘. 근데 앞으로 인간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훨씬 더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계처럼, 이 산업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이 기계적인 일,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일,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 내용 중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50명이 꼽은 먼저 사라질 직업군,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고용이 늘 것 같은 직업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어쨌든 예측 정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뭐 여러분 스스로 표처맞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라질 직업군,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영업 판매지. 아무래도 비대면 때문에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여행, 숙박, 오락 서비스. 요거는 이제 지금 당분간 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이쪽 영역조차 비대면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호텔 같은 경우도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여행, 숙박, 티켓팅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제 OTA 서비스로 요즘 다 하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접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오락 서비스 이런 거는 이제 뭐 문화예술, 뭐 콘서트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비대면화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당분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아무래도 모든 공연이나 이런 걸 오프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또 온라인화되는 그런 이제 병행해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어쨌든 좀 일자리가 많이 줄겠죠. 그리고 금융보험직 당연히 다이렉트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통장을 개설하고 뭐 증권 주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보험을 체결하고 이런 걸 거의 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안 하죠. 그래서 모바일로 하고 이제 빠르게 시간이 더 적게 걸리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나 이런 것도 더 낮죠. 그리고 이자도 더 주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직접 대면을 안 하면 뭐 어쨌든 이득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만나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조 생산직. 이것도 이제 공장의 자동화. 앞으로 전염병이 또 오게 되면 잘못하면 또 공장이 셧다운되고 하기 때문에 제조 생산 이쪽도 이제 점점 어쨌든 자동화되는 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맞게 또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자, 그리고 운전, 운송직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또 좋아지면 많이 더 줄어들겠죠. 대신에 당분간 또 늘어날 직업 중에 하나가 운전, 운송직이에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배달의 증가, 그리고 모바일 쇼핑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또 서비스를 계속 활용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또 자율주행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운송, 배달의 기술이 좋아지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또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늘을 것 같은 직업군의 제일 높은 게 보건의료직, 그 다음에 공학연구직, 그리고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거의 다 이제 이쪽은 좀 전문성, 전문적인 기술, 전문성, 고부와 가치 지식이죠. 그리고 이제 돌봄 서비스. 요거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이 뭐 셧다운하고 맞벌이 부부들 뭐 이제 아이들 맡길 데가 없으면 돌봄 서비스. 근데 대신에 이제 검증된 돌봄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아무래도 각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날 수도 있는 직업군은 이런 쪽들. 보건의료직은 뭐 아무래도 고령화라는 큰 또 메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그리고 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염병 문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아무래도 이공계 쪽 이런 쪽에 또 직업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용의 형태와 근무 형태인데, 고용의 형태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조직은 정규직을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랜서나 계약직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계약직 중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또 계약직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프리랜서 계약직은 거의 다 이제 앞으로 창의성 기반, 지식 기반, 그 다음에 재능 기반.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이 그때그때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로 하는 전문성 있는, 창의성 있는 직원들을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프리랜서, 뭐 계약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하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독립근로자. 그러니까 자유계약 근로자들. 그걸 이제 독립근로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dependent worker. independent worker. 그리고 여러분 스포츠에서 우리가 흔히 FA라고 하죠. 자유계약 선수를.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런 근로자들을 프리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프리 에이전트. 에이전트. 예전부터 이미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미국은 뭐 이미 많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런 독립근로자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2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벌써 12년 차 인디펜던트 워커인데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항상 프리랜서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자유계약 근로자, 프리에이전트, 그리고 독립근로자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1인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식 기반의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근무 형태도 이제 원격으로 재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좋아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요즘 강의도 거의 다 원격으로 집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문을 하는 것도 이메일로 뭐 주고받고 그리고 또 칼럼 쓰고 하면은 뭐 그냥 써서 그냥 보내주고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유튜브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뭐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 제 나름대로 결국은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을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기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코로나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어차피 집에 하는 건데 집에서 계속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각자의 역량에 달린 거죠. 각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차별화, 그리고 이제 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지. 결국은 뭐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은 앞으로 환경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지식 근로를 하기 좋고 창의성 있는 일을 하기는 좋아진다. 물론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여러분의 일도 그리고 여러분 또 자녀들의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날 그냥 취업해라, 뭐 전문 자격증을 따라, 공무원 해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일을 하는 형태나 이런 근무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더 세상을 원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빨리 알리고 교육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바로 이 공무원, 중앙공무원 25%를 AI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거든요. 그 행안부가 용역 보고서를 이제 용역을 맡겨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연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결론은 뭐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 그 대체될 수 있는 공무원이 25%가 넘는데 계속 지금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고 있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지금 정책들이 잘못하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그래프를 좀 같이 보시면요. 뭐 결국은 지금 부처별로 조사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뭐 20%가 넘고 많은 곳은 38%, 그죠? 30% 넘는 것이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 뭐 20%, 18% 이런데 결국은 대부분 이제 단순 반복, 그러니까 서무 행정 이런 우리가 이제 매뉴얼화된 일들. 여러분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뉴얼화된 일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사람이 직접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단순 반복 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보면 직급으로 따지면 이제 9급, 뭐 8급 이런 쪽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업무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서무 민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챗봇이나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모바일화 되면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가게 되면 굳이 사람이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더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또 창의성 그리고 기획력 뭐 이런 게 또 필요하고 리더십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또 계속 존재는 하겠죠. 당연히.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시대 흐름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대체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계속 늘릴 게 아니라 어떻게 정부 행정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그냥 일자리만 늘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엔 전혀 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뭐 다급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다급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 멀리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멀리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결국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올 수밖에 없는. 자, 오늘 일자리와 관련해서 뭐 서비스직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쪽에 대한 일자리의 또 미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업무라면 빨리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대비를 하시고 또 각자 새로운 또 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기 개발을 꾸준히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일리 퓨처마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